여러분, 기초연금이 사라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당황스럽고 앞으로 생활이 막막해질까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김영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기초연금 덕분에 매달 34만 원을 받아 약값과 생활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기초연금이 곧 폐지된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돈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정확한 사실을 전해드리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습니다.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께 더 유리하게 제도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경력의 복지 전문 정민석 PD입니다. 오늘 금빛 인생 채널에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연금의 진짜 변화 소식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34만 원 기초연금. 정말로 폐지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폐지된다는 소문이 돌아다니는 걸까요? 바로 기초연금 안에서 없어지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난 박철수 어르신은 이 소문을 듣고 나 이제 기초연금 못 받는 거냐? 라며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에겐 오히려 희소식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던 부부감액 제도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감액 제도라는 게 뭐냐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깎아서 27만 원 정도만 드렸던 겁니다. 한 달 합쳐서 54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 감액 비율을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해서 부부가 각각 34만 원, 즉 두 분 합쳐 68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무려 14만 원이나 더 늘어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박철수 어르신은 크게 안도하시면서 괜히 가짜 소문에 속을 뻔했다. 하시더군요. 이처럼 기초연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없어지는 제도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3000cc 이상의 차량이 있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에서 탈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이정민 어르신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30년 전 퇴직할 때 받은 승용차가 3500cc였는데 그 차를 아직도 타고 계셨습니다. 이미 낡아서 중고차 시세가 1천만 원도 되지 않았지만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겁니다. 아니, 이제는 고장만 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차인데 이걸 고급차라고 해서 연금을 막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정민 어르신의 한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부당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부터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의 실제 시세로만 따집니다.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이하면 문제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 차를 5천만 원에 샀더라도 몇 년 지나 시세가 3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차 배기량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소식에 이정자 어르신도 이제라도 바로 신청해야겠다.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차량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지금 당장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점은 바로 소득 기준의 완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까지 가능하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6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단독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무려 24만 원이나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이 변화 덕분에 그동안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최영호 어르신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 어르신의 월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이어서 기준을 초과해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준이 228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드디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최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는 안 된다고 해서 큰 기대도 안 했는데 올해는 된다고 하니 하늘이 준 선물 같아요. 게다가 지급 금액도 올라갔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4만 3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즉,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변화만 잘 활용해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정부가 실제 소득으로 계산하는 금액은 약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즉, 일을 하셔도 연금 수급에 훨씬 더 유리해진 겁니다. 제가 만난 이순자 어르신이 이 제도의 대표적인 수혜자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매달 19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인정액 때문에 연금 신청을 포기하셨는데 올해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면서 소득 계산액이 대폭 줄어들어 드디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제 일도 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 한시름 덜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대신 이제는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겁니다. 다음은 자녀 지원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는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를 내주면 그 비용만 공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병원비를 내도 공제로 인정됩니다. 즉,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님을 도와드린 금액이 부담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김현수 어르신 가정이 이 변화로 혜택을 보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들 내외와 따로 살고 계셨는데 최근 병원 치료비가 크게 늘어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님 대신 병원비를 내드렸고 이 금액이 전부 공제로 인정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의 불이익이 사라진 겁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도와준 게 오히려 내 연금 자격을 막을 뻔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하다. 이처럼 제도는 가족이 서로 돕는 것을 더 이상 불이익으로 보지 않고 당연한 지원으로 인정하게 바뀐 겁니다. 결국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도가 좋아졌다고 해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회원권입니다. 20년, 30년 전에
노후를 즐겁게 보내려고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신 분들 계시죠? 그때는 1천만 원 넘게 돈을 주고 샀지만 지금은 시설이 낡아져서 가고 싶지도 않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 회원권을 여전히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도 서류상 재산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만난 최명자 어르신도 이 문제로 크게 속을 썩으셨습니다. 30년 전 퇴직할 때 지인 권유로 콘도 회원권을 샀는데 지금은 폐업 직전이라 사용할 수도 없고 중고시장에서도 아무도 안 사갑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니 여전히 1천만 원짜리 자산으로 잡혀 탈락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 최 어르신은 분통을 터뜨리며 내 손에 남은 건 휴지 조각뿐인데 정부는 아직도 재산이라고 한다. 하시더군요. 이처럼 회원권은 실제로는 가치가 없어도 서류상으로는 큰 재산으로 인정돼 연금 수급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자녀 용돈입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매달 50만 원씩 부모님께 드리면 그 5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박정순 어르신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아들이 매달 용돈을 드리며 어머니 편하게 쓰세요 했지만 이 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돼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겁니다. 박 어르신은 속상한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식 덕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다니 참 서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50만 원이라도 현금으로 드리면 소득으로 잡히지만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 같은 생활비를 대신 내주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용돈 방식만 바꿔도 기초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박정순 어르신도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는 생활비를 대신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차이 하나로 탈락과 수급이 갈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절대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가 개선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함정을 모르고 계시면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장 빠르게 확실한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복지 혜택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놓치시면 최대 1천만 원이나 손해보실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저는 금빛인생의 정민석 PD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